자,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갔던 거 좀 다시 리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려면 요 논리와 이제 논리에 대한 개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내부 이제 회로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논리적인 명제와 그리고 현재 이제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이제 그 명제하고는 약간의 이제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습득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주는 PPT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이라도 충실하게 좀 이렇게 숙지를 해놓으면 뭐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분야에서 그걸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해놨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우리 논리는 일반적으로 명제 논리와 수로 논리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제 논리는 주어와 수로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법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명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가 이제 명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로 논리는 이제 주어와 수로로 구분해서 참과 또는 거짓에 관한 법칙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수로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이나 거짓, 참이나 거짓을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인 식을 우리는 이제 명제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명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소문자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명제가 이제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이제 명제의 이제 진리값이라고 이제 하고, 그거 진리값을 표로 만든 거를 우리 진리지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값, 그 다음에 진리지표, 진리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뭐 쭉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명제, 합성 명제 이렇게
단순 명제는 이제 그 단순한 그런 문장을 말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 명제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논리적인 합, 곱, 뭐 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연결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논리 연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라는 용어를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 값이 정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진립값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잘 숙지를 해놓고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의 식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단순 명제라고 하고 여러 개의 단순 명제를 논리적인 연산자를 통해서 결합시킨 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합성 명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단순 명제와 이제 합성 명제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요 단순 명제와 합성 명제의 관계는 차후에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논리적인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복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 명제가 단순한 문장, 단순 명제 두 개만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순 명제를 여러 개를 같이 합쳐서 합성 명제를 만들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 명제는 이제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 명제는 그런 단어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논리, 곱, 논리, 합. 이 심볼들은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 방법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요 논리 연산자의 이름과 기호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갖다 쓰는 애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심볼의 형태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제 심볼이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부정은 앞에 물결 모양, 그 다음에 논리 곱은 이제 이렇게 꺾기,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합은 V자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베타적인 논리 합 동그라미 쓰고 플러스 이렇게 쓰면 이제 베타적 논리 합, 뭐 그 영어로는 exclusive o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화살표, 쌍방 조건은 양쪽 화살표 이렇게 한다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게 요 두 개가 헷갈려요. 그죠? 논리 합, 논리 곱. 논리 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이제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 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곱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곱이고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은 우리가 여기 앞에 이제 2가 있고요. 여기가 3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2, 3은 6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양쪽의 값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뒤에 있는 값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의 숫자나 뒤에 있는 애나 결정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결과값을 그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하고 이쪽에 있는 값이 영향력을 미친다, 서로 간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다 0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을 하면, 그 다음에 0 곱하기 0을 하면 얘들은 무조건 다 뭐예요? 0이다. 그죠? 근데 1 곱하기 1을 해버리면 뭐예요? 1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논리를 따져서 보면, 참과 참 곱하기 참 곱하기 참은 참이구나.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0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표현하는데, 거짓이면 결과는 거짓이 되는구나. 이게 곱이에요. 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AND가 되는 거죠. AND.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뭐뭐 그리고 뭐뭐, 두 개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논리 합이라는 애는 이제 플러스 성격을 갖습니다. 그죠? 플러스 성격. 그래서 0 플러스 1, 1 플러스 0, 0 플러스 0, 1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얘는 뭐예요?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당연히 0일 거고요. 얘는 당연히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이제 2인데,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디지털에서는 2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참참일 때, 그러니까 거짓일 때면 거짓이고 참참일 때는 무조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시는 곱하는 거는 이렇게 곱, 그 다음에 합은 V 이렇게 합이.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는 곱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합이구나. 이렇게. 저거는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시간에 요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쓸 텐데, 그때 저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를 해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쭉 보도록 하십시오. 부정. 부정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회로 시간에 다시 배우긴 할 텐데요. 부정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더라.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거를 다음에 이제 회로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논리회로 시간에 배울 텐데, 이렇게 이제 부정을 이렇게 심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 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앞에다 물결 모양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거죠. 이렇게 물결 모양 A,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물결 모양도 하지만 위에 글자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쓰기도 하더라. 이것도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한 가지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놨으면 하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여기 앞에 이제 여기가 참이면 거짓이 되고, 그죠? 여기가 참이면 이제 거짓이 되고요. 이쪽이 거짓이면 이쪽이 이제 참이 이렇게 변하는 요 관계를 우리는 그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 이제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명제를 표현을 할 때 부정의 부정, 다시 부정에다가 다시 부정을 또 취하게 되면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부정, 요 원래 거에다가 부정을 취하고 다시 또 부정을 취하면 원래의 상태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and 논리곱은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그 다음에 and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A 그리고 Q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합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합이라고 하는 거는 V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P 또는 Q 또는이에요. 또는 이것과 이거 혹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잘 암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훑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인 논리합은 앞에 안에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 이스크루스와는 우리 그 수학적인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컴퓨터 쪽으로 요 논리 명제를 가지고 갔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꼭 이걸 숙지를 여러분들이 해놔야 하는데 이스크루스와는 앞에다가 이 X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 오아. 그러니까 오아 게이트인데 X야. 이스크루스와야.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논리합의 진리값은 P와 Q 둘 중에 하나의 명제가 참이고 다른 하나의 명제가 거짓일 때는 진리값이 참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베타적 이스크루스와는 이것도 우리가 까먹어요. 자주 까먹는데 지금은 잘 알 수 있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서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하니까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요거는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스크루스와는 1 혹은 0 그 다음에 0 혹은 1 이렇게 두 개가 반대인 경우 아시겠죠? 요 두 개가 반대인 경우는 무조건 참이다. 1이다. 그러니까
어, OR 게이트를 생각하면 되겠죠. OR 게이트. 그죠? OR 게이트는 뭐였어요? 1과 0인 경우, 0과 1인 경우는 무조건 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R 게이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OR 게이트에서 0 플러스 0은 뭐였어요? 00은 당연히 0이었잖아요. 이거는 거짓인 경우는 무조건 거짓이었어요. 그죠? 근데 1일 때는 무조건 1이었는데 OR 게이트일 때는 그죠? OR 게이트는 그랬어요. 근데 이스크루스와는 요 같은 조건 1일 때도 0이더라. 그래서 이스크루스와는 약간 이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포함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그룹에서 약간 배제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가 똑같은 값 00일 때와 11일 때 참참이거나 거짓일 때는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과 이 조건, 그러니까 OR 게이트를 생각하면 되고, OR 게이트에서 베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111일 때는 그때는 0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스크루스와가 기억이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OR 게이트하고 같이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근데 앞에 X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두 개가 반대인 경우는 참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할 때 좀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이 논리 게이트들은 여러분들이 디지털이나 회로 설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 세계를 입문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논리들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른 거는 까먹어도 요 논리와 명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기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세계에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로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활용되는 분야들이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컴퓨터 설계를 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나게 되니까 잘 알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자들을 이제 함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의의 명제 P하고 Q의 조건 연산자가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뭐뭇이면 뭐뭐다 라는 형식으로 조건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뭐뭐라고 한다면 뭐뭐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앞에 조건에 따라서 뒤에 조건이 이제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취해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고요. 이 조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얘는 뭐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조건, 참에서 거짓으로 갈 때만, 참에서 거짓으로 갈 때만, 그때만 거짓이에요. 아시겠죠? 참에서 거짓으로 갈 때만 이제 거짓이 되는. 그래서 참참, 그 다음에 다 참이 되는 경우죠. 참참일 때는 참, 그 다음에 거짓 참일 때는 거참,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참, 이렇게. 근데 조건은 얘는 참하고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더라.
자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이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요 조건문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참고로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 이게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P면 Q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고 똑같은 진리값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요것도 좀 뭐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면 Q이다. 만약 P가 이면 Q는 된 Q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Q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Q라는 놈은 P의 필요 조건이 되더라. 필요한 조건이 되더라. P의 필요한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P는 Q를 함축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쓴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방 조건. 쌍방 조건은 이렇게 화살표를 양쪽으로 표현하고 P면 Q이고 Q면 P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죠. P면 Q이고 Q면 P다. 그래서 얘는 이 조건과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조건 두 가지, 그죠? 그때는 뭐다? 그때가 거짓이 되는 거다. 왔다리 갔다리, 아시겠죠? 이렇게 왔다리 그 다음에 갔다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다 거짓이다. 나머지는 참이다. 그래서 쌍방 조건과 조건은 두 가지를 조건 명제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나머지 조건들은 그냥 다 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이면 Q이고 Q이면 P다.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줘서 조건을 충분시키는 그런 요건도 되더라. 쌍방 조건이라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은 쌍방 조건이에요. 결국은. 그죠?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입장도 되고 저 사람도 내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라 했어요? 요거 우선순위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논리적인 표현에서는 주로 우리가 가로를 표현을 해서 그 영역을 끊어줍니다. 이렇게 영역을 끊을 때 가로가 없으면 얘부터 처리하고요. 그 다음 얘 처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곱이었었죠, 곱. 그죠? 이게 이제 합이었고요, 그죠? 뭐 헷갈리면 x자 우리 x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잘못 표기했을 때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x 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좀 안 하긴 했는데, 곱을 표현할 때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가끔 x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x를 우리가 표현할 때 잘못 표기를 했어요. x야. 근데 x 점점점점 뭐 이런 모양. 이건 곱하기구나, 곱셈이구나, 어?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곱셈은 엔드구나,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꺾기는 그냥 V는 한 번에 쓰잖아요. 물론 이제 A자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경우는 뭐다, 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좀 어거진가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특징점을 찾고 기억을 하면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 논리곱, 그 다음에 합,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일 높죠. 그 다음 이렇게 순위로. 나머지는 뭐 합성명제의 진리값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논리는 합성명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합성명제를 풀거나 정의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게 돼요. 합성명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아시겠죠? 합성명제. 용어는 중요하니까 용어는 잘 정립을 좀 해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명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앞전에 있는 단순명제들을 이제 단순명제와 그 다음에 그 단순명제에 대한 합성명제, 아주 짤막한 합성명제, 그 다음에 이제 긴 합성명제 순으로 이제 정립을 좀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이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거 다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 회로를 만들 때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때도 이 논리나 이 내용은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모든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설계를 할 때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잘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할 때 반드시 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복잡한 수학 계산하는 것보다도 수학의 아주 기초인 요 논리랑 명제를 반드시 잘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표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우리 이제 수학 문제 풀이듯이 그냥 배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혹은 이제 컴퓨터 회로 설계를 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갈 거고요. 그래서 가로를 써놨기 때문에 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뒤에 걸 처리한다. 요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 관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명제역 이 대우의 상호 관계.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잘 숙지를 해놨으면 하고요. 이 관계를 역으로 하면 이 관계가 되는 거죠. 뒤집는 거죠. 그죠? 반대로.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인버스를 하면 반전하는 거죠. 반전. 그죠?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에다가 물결만 표현하면 2가 되는 거죠. 역은 컨버스고요. 그 다음에 2는 인버스고요. 인버스는 앞에다가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역에다가 2를 하면 그러니까 부정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대우라고 한다. 컨트라포지티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대. 뒤집혀서.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역이죠. 역관계죠. 뒤집는 관계고. 그죠? 서로의 관계를 좀 알아 놓으셨으면 하고요.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선은 표현의 차이니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진리치표로 표현을 해봤더니 결국은 뭐다? 역하고 이는 같은 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제와 대우는 서로 같은 값이 되더라. 그러니까 명제와 대우는 같고요. 대우, 그죠? 역, 이, 역, 이, 얘를 역으로 한 거, 명제를, 그 다음에 얘를 2로 한 거, 역과 2로 했던 결과값, 역하고 2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다시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항진명제, 그 다음에 모순명제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진명제는 항상, 항상, 아시겠죠? 항상 참인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순은 말 그대로 모순적인 애야. 얘는 거짓이 항상 거짓만 있는 애야.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항상 참민명제, 항진명제, 그다음에 항상 거짓인 명제, 모순만 있는 애, 모순명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들은 좀 잘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요를 풀어봤더니 항상 참이었고 얘는 항상 거짓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명제들을 우리는 항진명제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모순명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훑어보시고요. 이제 논리적인 이제 동치 관계.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그 논리적인 이제 동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 봐야 합니다. 요 논리적인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equal이에요. equal. 동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면 이제 같은, 동등한 입장,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의를 보면 두 개의 명제 P하고 Q가 이제 쌍방 조건을 갖고 있는 형태고, 그 명제가 항진 명제라고 한다면, 항진 명제는 항상 뭐예요? 참인 명제라고 한다면 두 명제 P와 Q는 논리적으로 동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P와 Q라는 명제가, P와 Q라는 이제 쌍방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쌍방 조건은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항진 명제인데, 이 두 명제 PQ가, 얘들이 그 PQ라고 하는 쌍방 조건의 명제가 항진 명제면, 항상 뭐예요? 참으로 나오게 되면 이 두 명제는 P와 Q는 논리적으로 이제 동치 관계에 있다. 같은 값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앞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뭐예요? 이거 볼까요? 아이고. 봅시다. 뭘 보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긴 했지만, 쌍방 조건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조건에서 요 두 가지 값이, 요 조건과 요 조건인 거는 무조건 뭐였어요? 거짓이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를 따진다면, 자, 이거는 뭐예요? 결과가 참이 나왔죠? 이건 뭐 결과가 뭐 나왔어요? 참이 나왔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상 뭐예요? 참인 명제, 항진 명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항진 명제. 그다음에 얘 조건은 뭐야? 무조건 거짓이 나왔잖아. 이거는 모순 명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모순 명제와 항진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때요? P와 Q가 참이거나,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는 뭐예요? 항진 명제를 갖더라.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 들어갈 때는 이제 항진 명제다,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다시 뒤에 가서 자, 그러면은 P와 Q가 뭐예요? 같다. 응? 동치관계다. 똑같다. 이 소리예요. 논리적인 게. 그렇죠? 참이거나 거짓일 경우만 항진 명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표현은 우리가 P하고 Q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P 값하고 Q 값이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꼴 두 개를 쓰기도 이꼴 두 개를 쓰는 거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고, 그죠? 논리적인 표현은 이 앞에다가 하나를 더 작대기를 더 하나 표시를 해서 P와 Q가 같은 조건이다. 혹은 P하고 Q가 쌍방 조건이다. 라고 해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리고 P하고 Q는 같은 명제, 그러니까
명제 P하고 Q가 뭐다? 같은 논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동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동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았으면 좋겠고요. 동시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방법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두 명제가 논리적 동치인 경우는 두 명제의 논리값이 서로 같으므로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복잡한 명제를 좀 더 간단한 명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적인 동치 관계인 다른 명제를 사용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야,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결과를 낸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전에 봤던 것처럼 FF도 그죠? FF와 그 다음에 TT와 이 관계는 뭐다? 항상 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동치 관계의 식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 P하고 Q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꺾이니까 합이 되겠죠. 합이라는 조건은 뭐였죠? 두 개가 거짓일 때만 거짓이었죠. 그죠? 나머지는 다 참이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 다 참이고 얘만 거짓이에요. 이게 논리 합의 결과였었고요. 그 앞에다가 물결 모양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되죠. 참이 거짓이 돼 버리는 거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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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결국은 논리 합의 전체적으로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요 값이 나오는데요. 그럼 각각의 우리가 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을. 그러면 각각의 부정을 하면 이 값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이 값에 대해서 부정을 표현하면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에다 부정을 표현하면 요 값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되겠죠. 거짓 거짓 참참 그 다음에 참 거짓 그러니까 거짓 참 거짓 참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다가 두 개를 곱했어요. 그죠? 여기다 곱을 했더니, 그죠? 각각에다가 곱을 때렸어. 곱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거짓 참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랬더니 요값하고 요값 두 개가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결과값이 났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두 개가 같은 애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표현은 달라요.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내더라. 이런 관계가 동치 관계예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